성경 속 12사도들의 정신을 기린 전남 신안군의 섬티하고 순례길이 타 종교의 반발로 명칭을 변경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여러 사역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 흡연실을 설치해 전도로 이어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 취재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부모의 자녀 양육 실태와 복지 지원 상황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기를 이끌 임원단을 선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기점 소학도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빗대 섬티아고로 불리며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섬을 잇는 순례길엔 예수의 12제자들의 이름을 딴 예배 공간이 자리해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타 종교의 반발로 지난해 이곳에서 12제자들의 이름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기점 소학도입니다. 2017년 전남도가 진행하는 가고 싶은 섬 조성 사업에 선정돼 2년 뒤 이곳엔 성경 속 12사도의 이름을 딴 순례길이 조성됐습니다. 총 12개 예배당을 잇는 이곳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빗대 이른바 섬티아고로 불리며 한 해 약 5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베드로의 집과 요한의 집 등 사도들의 이름을 딴 각 예배당의 표지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순례길이 알려지자 불교계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이 특정 종교에 특혜를 줬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군은 1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이 기존에 활용하던 천사섬 이미지에서 컨셉을 도출한 것뿐 특정 종교를 홍보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문체부는 결국 명칭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기점 소학도가 대외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제 컨셉 자체가 순례자의 순례길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또 불교계 쪽에서 저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종교차별위원회에 저희를 신고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종교차별로 판명이 나가지고 결국 베드로의 집은 건강의 집으로, 요한의 집은 생명평화의 집으로 바뀌는 등 각 예배당은 사도들과 관련 없는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 순례길이라는 관광 명소의 홍보 이미지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한편 지자체가 기독교 이미지를 차용해 관광객의 이목을 끌어놓고 반대 의견이 나오자 한순간에 기독교의 흔적을 없앴다며 이는 기독교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평화의 집, 기쁨의 집, 무슨 집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성, 그 인생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관광 사업에 생계가 달린 주민들의 걱정도 늘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도들의 이름이 빠진 지난해 이 지역의 관광객은 전년에 비해 약 6,000명 감소했습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은 오는 3월 중으로 직접 사도들의 이름을 딴 표지판을 다시 세우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흡연실이 있는 교회,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에 따라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교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교회 문턱을 낮추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몸인 성전에 흡연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직접 교회를 찾아가 흡연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과 성도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 소재한 대형교회, 교회 정문 앞 지하주차장 입구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흡연 부스입니다. 이 공간은 아내와 아이를 교회에 데려다 준 뒤 밖에서 서성이던 남편들을 보고 지난 2006년 처음 만들었습니다.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자는 만나교회의 사역 방향도 흡연실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흡연 부스 안 모니터로 예배가 생중계됩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도 충분히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그렇게 교회와의 접점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예비 신자들이 계속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라는 공간은 내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거구나. 교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아내를 따라 교회에 왔던 불신자들의 변화 사례가 많은 영향입니다. 네, 교회에 있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전도할 때 되게 좋은 매개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흡연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 시설을 준비해 주는 게 또 좋은 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작 흡연실을 둘러싼 논쟁은 교회 밖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건 교회가 담배를 허용하는 것과 같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과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등의 비판이 상당합니다. 만약 계속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담장을 높이 쌓았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흡연실은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선교적인 메시지를 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교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지능지수가 일반인에 비해 다소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학습 능력과 사회 적응력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런 이유로 경계선 지능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땐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지만 자녀 양육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는 아직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개를 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개가 좀 아이를 무는 일이 있다거나 아이 옆에 좀 뜨거운 물그릇을 놔두면 안 되는데 그거를 무심결에 방치해서 아이가 화상을 입는다거나. 경계선 지능인 부모가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계선 지능은 지능지수, 즉 IQ가 71부터 84 사이로 나올 때를 가리킵니다. 한 통계조사에선 경계선 지능인을 총인구의 13.6%, 690만여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비장애인과 큰 차이는 없지만 학습 능력과 사회 적응력에선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현재 경계선 지능인 부모의 양육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는 전무한 현실입니다. 다만 경계선 지능인 미혼모가 직접 병원 검사를 받아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신청하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주거, 의료, 양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양육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가 이 비용을 지원해줘서 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 적절한 양육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그 지자체에 이분들을 등록시켜서 아이가 일정 연령에 이르기까지 좀 보살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족한 지원 현실에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는 경계선 지능인 미혼모에게 주거와 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복지를 민간에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응급 쉼터를 7군데를 좀 운영하면서 좀 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우리 엄마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필요한 좀 지원 물품 또는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었듯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좀 돕는다, 좀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은 지난해 4월 발의 이후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계선 지능인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는데 직접적인 지원 마련이 시급한 만큼 다음 국회에서 속도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1일 본원 예배실에서 제5기 상급병원 지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려학원 이사장 유현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정태진 부총회장이 거룩한 집념과 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 부총회장은 이번 승격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직원들의 집념의 결과라며 하나님의 사역 완성을 위해 끝까지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모든 교직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과업이었다며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셨고 일러 주셨고 우리가 상급종합병원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우리 사명과 우리 비전을 다 잘 하라고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한편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3차 상급종합병원 승격을 기점으로 부산 강서 지역 병원 설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장로회 전국연합회 제56회 정기총회가 지난달 27일 성결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개회예배에서 조일구 총회장은 주의 일에 힘쓰자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56회기를 이끌 신임 회장에는 참 좋은 교회 김종현 장로가, 수석 부회장에는 신림제일교회 황재돈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교육대회를 열었습니다. 29일 군산드림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린 이번 교육대회는 군산 지역 교사와 교육 관계자 300여 명이 함께하며 올바른 다음 세대 양성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임만호 회장은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희망의 시각으로 교육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양육에 힘쓴다면 다음 세대에는 희망찬 미래가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가 2024년도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모아서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거듭 소망합니다. 이날 강의에 나선 브니엘레고 교목이자 고신대 겸임 교수인 전영헌 목사는 안 된다는 시대에 되게 하는 교육을 주제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교육으로 마음을 소통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2월로 설립 30년을 맞은 전북 고창군 내 한 미자립 교회가 집안 침하와 함께 예배당 곳곳이 갈라지는 등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앞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만세반석교회는 지난달 말부터 지붕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붕 외에도 예배당 내부 균열도 심한 곳의 수리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원호 담임 목사에 따르면 지붕 공사와 예배당 내부 수리까지 필요한 금액은 총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다행히 수리업체의 양해를 얻어 지붕 공사비는 조금씩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김 목사는 예배당 내부 수리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연초부터 불거진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설은 지난달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실린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와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도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며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도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며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원종과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사건은 작년 4월 23일 공단 서울 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기사 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점 파쇄된 사건입니다.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송 비용과 조정 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지난해 국세가 본 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 원 이상 덜 거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1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기존 세입 예산안보다 56조 4천억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원인은 경기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감세 등으로 분석됩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거친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세수가 부족한 결손이 생긴 겁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현지 시간 31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의 미국 국방부 대표를 맡고 있는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 부차관보는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선제 핵 공격 가능성까지 선언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은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발발 3년을 맞아 미국 정부가 미얀마 관련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미얀마 군사정권에 협력한 개인 4명과 단체 2곳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가 민간인을 탄압하는 미얀마 군정의 군사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원과 미얀마 내 무기 생산에 물자 등을 공급한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등 7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도 성명을 내고 포용적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얀마 국민과 계속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로가탄 인류신 76 수송기가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에 격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31일 푸틴 대통령은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국제적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국제기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쐈다면 이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데 써선 안 된다는 서방과의 약속을 어긴게 됩니다. 지난 24일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수송기가 격추돼 우크라이나 포로 65명과 러시아 승무원 등 74명이 숨졌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미 연방상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거 등 SNS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미 실종학대아동 방지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상 아동 성학대물 신고는 지난해 사상 최고인 3,600만여 건을 기록했는데 이 중 페이스북에서만 2천만 건이 넘는 성학대물이 신고됐습니다.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기업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너무 어두운 면도 있다며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경영자들을 향해 질타했습니다. 이에 저커버거는 피해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여러분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다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원 영동에 최대 15cm 이상,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도 1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묻지마 흉기 난독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과 최원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포심을 조장했고 사회 전반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유족에게는 부족한 형량이겠지만 범행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안전한 사회로 가는 토대가 됐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